안녕하십니까. 화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상담이 밀려서 오늘은 상담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오늘 상담은 상담을 하는 분의 상담입니다.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임초롱 교수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출간되고 얼마 안 되고 오프라인 강제로 얼굴 배웠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독서를 하면서 최근 상담 심리학 분야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권위자인 임초롱 교수님께 도움을 얻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간파하고 있다 혹은 압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인식의 상담법을 이용하고 연구했던 권위자나 심리상담가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들이 쓴 저서나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내담자를 간파한다는 인식을 준 후 동등한 역학관계로 전환하여 상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을 이해하면 나머지 두 개는 따라올 거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먼저 집중을 해서 대답을 드려볼게요. 내담자를 상담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간파하고 있다 혹은 압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간파하고 있다, 압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두 가지라기보다는 상담을 하는 요령 자체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이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간파하거나 인식하고 있다는, 압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거, 그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모든 것을 들어줄 것 같다는 인식을 줘서 편안하게 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죠.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두 가지 다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화술 상담이지만 잠깐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 4차 산업혁명을 저는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기술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상담을 해줘요. 인공지능이.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보다 더 상담을 잘할 수 있겠어? 하고 인공지능을 무시한단 말이죠. 근데 결과를 보면 인공지능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인공지능은 그 안에서 인공지능 영상이 막 사람을 상담을 해주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주고 그 질문을 불편해하는지 편안해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준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그 사람을 협박하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압도하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그 사람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표정 센서로 읽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테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시도하고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의 방법은 실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내담자를 상담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내 말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민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고민은 어떻게 풀릴까요? 그 사람이 상담을 받고 가서 무언가 행동을 해야 풀려요. 그 말은 내가 말을 해서 상대를 행동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와 상담하는 동안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을 단지 내가 눈앞에서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협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상담하면서 협박이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제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은 안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협박이죠.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상대에게 권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상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상담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런 상담도 크게는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디테일하게 계속 질문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내면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고, 내가 큰 그림을 이 사람한테 그려줘서 이 사람이 그 큰 그림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건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처음에 난 너를 다 간파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술술 불어봐. 라고 하는 방법은 일종의 이제 그런 거죠. 점을 보러 가서 그 사람이 점성술을 하면서 남편 바람나서 왔네. 앉아봐.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물론 경험에 많아서 이제 그게 한번 상대에게 이 사람 어떡하지? 날 다 알고 있네. 날 다 간파하고 있네. 하면서 믿음을 갖고 권위를 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담자와 상담가라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관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상담을 해줘서 그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그 변화로 그 사람이 돌아가서 행동을 해야 되면,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냈고 그 사이에서 자잘한 실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시 상담해주고 다시 또
변화를 갖고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인 길로 가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담가의 목적이죠. 뭐 직업이 상담가가 아니어도 누군가와 상담을 해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아는 것을 뽐내서 혹은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상담을 한다면 결국은 바닥이 드러나요. 권위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말 이외의 것에서 어느 정도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꺼이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상대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다면 실은 상담가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런 가정은 있어요. 내담자가 있다. 그리고 나는 상담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가정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다른 그냥 어떠한 대등한 관계 혹은 협상의 관계에서 그냥 무조건적인 이런 태도는 실은 내가 이제 상대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무언가를 해소해주고 있는 거죠. 실은 그 듣는 것만으로 실은 어느 정도의 권위와 입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이 그냥 나한테 징징대고 그냥 어디 가서 하는 거 그냥 나한테 한탄하는 정도로 나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상담이다 내담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말 그대로 이제 잡담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간파하고 있다, 압도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려기보다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요령은 이제 제가 다른 화수 강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 그 상대는 의외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들을 조합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학교를 갔어야 될 시간에 이 사람이 뭐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어디에 놀러 갔다는 정보가 수집이 됐고 뭐 유럽이든 어떤 해외여행 길게 그러면 뭐 휴학을 했거나 이런 정보를 하나 얻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언제 이제 병원 신세를 지면서 친구 관계가 끊겼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가 조합되고 하면서 이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휴학을 했었구나. 그리고 그때 잃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뭐 아쉬워하고 있구나. 뭐 혹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 사람이 누군가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안 좋은 뭐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뭐 나쁘게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스스로가 좀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정말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때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처음에 내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계속 들을 거란 말이죠. 앞부분에서 10분 전, 20분 전에 이 사람이 했던 얘기와 지금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해서 조합해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은 참 편안한 사람이구나. 그래, 뭐 계속 술술술 늘어나요. 그리고 사람은 그래요.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쉽게 잊어버리죠. 완전히 뭐 백지가 되진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정보. 근데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상담을 해주는 입장이라면 그런 말들의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모아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 혹시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지금 헤어진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 몇 년 전에 혹시 어디 아파서 그렇게 휴학을 하셨면서 인간관계가 줄어서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간파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은 그건 내담자가 다 말을 한 건데 말이죠. 처음부터 이 사람을 간파하려고 하는 전략은 여러분이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의 지갑을 열어야 되거나 이 사람의 지갑을 열지 못하면 관계가 끊어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근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려면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편안함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상대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훌륭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지나면 압도한다는 인식을 주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압도를 한다는 개념이 내가 상대한테 막 큰 체구에 부리부리한 눈으로
너는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압도당하겠죠. 압도당할 수 있겠죠. 마동석 같은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 말 한마디 이렇게 머리만 쓰다듬어서 저는 바로 압도당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압도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말이 상대의 행동에 더 영향을 주기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대를 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일단 당연한 거고, 그리고 상대도 여러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하고자 하는 게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도하는 방법은 결국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많은 정보를 흘리죠. 그리고 정보를 쥐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정보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대한 답변을 굳이 길게 안 드린다고 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상담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책 읽어도 결국은 다 통해요. 내포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최면이나 이런 기법에서도 여러 가지 대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만, 실은 그 사람들의 그런 기법들을 정말로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단지 거기서 문장을 외워서 사람을 상담하는데 그걸 쓴다?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발표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연설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문구를 바꿔서. 근데 대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정말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실은 그 사람의 능력이고 상대를 압도하는 기술인데, 그걸 대처하지 못하고 단지 다른 사람의 기술만 배워서 그것을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담에 관련된 어느 도서를 읽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상대의 많은 정보를 이끌어내고 그 정보를 조합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상담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내담자를 간파한다는 인식을 준 후 동등한 역학관계로 전환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는데, 처음에 동등한 역학관계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파한다는 인식을 줘서 상대를 이제 억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동등한 역학관계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타로 카드를 정말 잘 본다는 분이 있어서 제 친구가 막 거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갔었는데, 이제 그분 스타일은 그거예요. 이제 타로 카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죠. 제가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이제 뽑아요. 그러면 이거 뭐 같아? 이거 틀렸어? 말투도 약간 이래요. 틀렸어. 이걸 어차피 돌아서 있잖아. 이거 뭘 이런 걸 봐? 약간 이런 말투. 이미 이제 그 사람의 기대를 와그르르 무너뜨려 버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럼 어떡해요? 라고 그 사람을 더 약자로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다시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뭐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다시 친해지는 이런 방법인데, 물론 이런 방법도 효과적인데 저는 일상에서도 상대를 만나야 되잖아요. 일상에서도 상대를 만나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평소의 말투에도 체득화돼야 된다면 저는 그 반대 방법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 것처럼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나가고 상담을 해나간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대를 옳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서 권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옳은 것은 결국 더 강한 힘을 갖는다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권위가 쌓여요. 권위가 생기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싶고 무언가를 생각을 나누고 싶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여러분이 동등한 역학관계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줬을 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권위를 가져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간파한다는 인식, 어차피 권위를 갖는다는 간파한다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 사람한테는 다 얘기하고 싶어져. 그게 결국 간파한다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한 거랑 반대가 실은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질문하신 분의 이야기와는 약간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뭔가 상담 혹은 대화의 철학은 뭔가 상대를 권위로 찍어 누르고 억압하면서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그 상대가 알아서 풀어나가게 만드는, 그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여러분의 행동이 상대를 실망시켰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권위를 잃기 때문에 상대가 만만하게 보게 될 수도 있겠죠.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가 말만큼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어떻게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그래요. 참 이게 혼자 떠들다 보면 사람과 대화할 때는 제가 이렇게 혼자 말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이게 너무 또 꼰대처럼 가르치려고 들고 있진 않나? 라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잠깐 하면서 오늘 상담 혹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밀린 여러분들의 상담 혹은 새로운 강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